자, 647페이지. 자, 22번입니다. 횡령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풀었을 거예요. 1번은 풀었기 때문에 삭제할게. 횡령금이다. 맞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계약명신탁이다라고 했을 때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전부 다 횡령배임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보관자의 지혜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 맞아요. 그래서 뭐 알고 있는 이 말은 이제 악의단 말이야. 악의. 악의도 말씀드렸잖아. 악의 선이 관계없이 다 수탁자는 마지막에 수탁자는 그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배임도 안 돼요. 적어볼까? 횡령 X, 배임도 X.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 풀었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주권. 이 채권 한 권, 두 권 할 때 그 권자야. 재물로 보죠, 재물로 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죠. 틀렸어요. 다 틀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에요. 자본의 구성단위, 주주권을 의미하는 의미에서의 주식은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재물이 안 됩니다. 횡령죄가 되질 않아요. 틀렸어요. 답은 4번. 자, 다음 페이지 문제 2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1번도 풀었어요. 1번도 풀었다. 그래서 이름 명의로 낙찰받기로 했고, 그에 따라 그 명의자가 그 임의로 처분했다 했을 때 이건 자기 소유,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이 되질 않아요. 동그라미. 2번 풀었고 횡령 안 되죠. 3번 광업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횡령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지불각서를 써주기로 하였고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설정되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반환하지 아니하면 횡령이 되죠. 동그라미. 답은 2번. 자, 다음 2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치? 의뢰를 받은 자가 보증권의 한도를 넘어서 임을 사용하면 이 배임이라니까. 배임. 그래서 이 한도를 넘었다는 것은 다 뭐야? 배임죄. 신인관계에 위반해서 배신설이죠. 그렇죠? 손을 입혀버렸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2번 풀었고 3번 프랜차이즈 계약 풀었고 자기 점이니까 횡령죄만 되지. 그치? 자기 점이니까 횡령죄만 되는 거예요. 자, 기망행위에 따라도 이게 사기죄가 안 돼요. 사기죄가 되려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 점이라서 횡령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2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일단 1번은 조문이니까 일단 놔두시고요. 2번에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 맞습니다. 원인 무효 같은 경우는 안 된다 그랬고 풀었으니까 지울게요. 그 다음에 구분사유도 풀었고 다음 마지막도 풀었네. 풀었어요. 남은 것은 1번밖에 없죠. 답은 4번이에요. 다 풀었단 말이에요. 자, 작물죄는 상습범 처벌조항이 있어요. 근데 횡령죄는 상습범 처벌조항이 없어요. 그럼 뭐 상식적으로 외워두시면 돼. 자, 해설 볼까요? 해설 보시면 횡령세모, 배임세모, 손권세모 치면 돼요. 손권이. 횡령, 배임했다. 이것은 상습범이 없어요. 재산죄에서 요 네 가지 빼고는 전부 다 상습범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도, 강도 다 있죠? 다 있는데 작물도 있어. 사기, 공갈 다 있는데 횡령, 배임, 손괴, 권리행사, 방해 없어요. 외우셔요. 몇 번 나왔어요, 시험에. 다른 시험에서는 몇 번 나왔어요. 자, 26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아까 했잖아. 영업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은 영업자 소유가 된다. 영업자 소유. 상법에 나온다니까. 그래서 자기 소유물을 썼기 때문에 횡령이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답 1번. 자, 계약명신탁은 횡령 배임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신탁에서 부동산의 경우에 신탁자가 실질상 소유자인 건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상의 소유자이지만
이 계약명신탁에서 소유자는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대외적으로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요. 명목상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 소유자는 신탁자라 할지라도 등기부상의 형식적인 소유자는 이 수탁자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은 강제 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맞아요. 왜? 이 사람이 소유자니까. 자, 그 다음에 이자가 명신탁 같은 경우에는 횡령이 된다 했다니까. 보관자가 될 수가 있어서 횡령이 돼요. 틀렸어요. 답은 1번. 자, 문제 27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채권 지급 담보 아까 했잖아. 저 시간에. 횡령죄의 보관자가 되지 않는다고. 담보 설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담보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 이 부탁만으로도 뭐다? 위탁관계가 설정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의 사용했거나 근저당 설정했거나 그러면 횡령이 되지. 횡령. 배임이 되는 게 아니고 횡령이 돼. 횡령. 틀렸고. 자, 교회가 있어요.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랬을 때는 그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회에 따라서 이 귀속물 소유권을 정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와 같은 절차 없이 다른 교파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교파로 옮긴다는 지배에 가져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횡령죄가 되는 게 아니고 절도가 됩니다. 절도. 의사에 반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이건 뭐가 돼요? 요 물건은 뭐가 돼요? 이를 가져갔다 그랬잖아, 같이. 이것은 타인 소유 플러스 타인 점유. 물을 가져갔기 때문에 횡령이 되는 게 아니고 절도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교회는 총유지. 교인들의 총유는 공동소유 형태잖아요. 자, 그 밑에 대표 사원이 업무상 보관 중인 것을 개인 용도로 쓰게 되면 여기 횡령이 되는 거 맞죠? 틀렸네. 답은 4번.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의뢰 형사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쭉 읽어보세요. 두 번째, 갑은 자기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바로 누구와 누구 하러 한 것처럼 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바로 요 말이 바로 중간 생략 등기형,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횡령 보관죄 안 된다 그랬다?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 배임이 안 된다고 배웠잖아. 판례 시간에. 아니, 기본 강의 시간에, 그치? 보관죄가 안 되는 거지. 임의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 배임이 안 된다니까요. 자, 여기 나와있네. 의리 뭐요? 의리 수탁자지. 수탁자니까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이지. 권한이 있는 사람이 처분했다고 했을 때 뭐지? 사기죄. 의뢰계에는 사기죄도 되지 않아요. 이게 자기 건데. 그리고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상대방에게 권리 취득을 하게 하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아. 그치? 여기도 그렇게 나오지? 해설 보시면 처분 권한이 있는 것이 분명하며 밑에 제3자에게도 자기 앞으로 등기가 맞춰졌기 때문에 손해가 날 필요 없어. 무슨 사기야, 사기는. 따라서 사기는 되지 않는다는 거지. 돈을 받고 등기를 안 해주면 사기지. 등기해줬는데. 그 다음에 만일 을이 갑과 약정을 맺고 직접 당사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무슨 말이지?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을 했다 하더라도 밑에 줄 배임죄가 되지 않아요. 횡령 배임이 안 된다니까요. 자, 배임죄 갑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용도대로 써야 돼요. 그 용도 외로 쓰게 되면 뭐가 돼요? 횡령이 되는 거지. 횡령. 영득의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횡령으로 봐요. 틀렸어요. 자, 2번은 저번 시간에 풀었습니다.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처분하게 되면 그 등록 명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횡령이 된다. 리스 차량.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맞지. 자,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개인 채무에 대하여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랬어요.
그럼 배임이 되는 거지. 배임이 된다. 배임이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지? 악의 중과실. 악의 중과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요 상대방을 보호를 해줘 안 해줘요? 보호를 안 해줘요. 민법에서는 이 사람을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보호를 안 해줘요. 보호를 안 해주면 이 소급 적용해서 요 회사명의 차용증을 썼다 하더라도 배임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가 난 것으로 처리를 안 해요. 이 모든 계약 행위는 무효로 처리하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자, 리을번 가볼게요. 자, 배임죄에서 말하는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위험이 아니라 밑에 구체적 위험이 있음을 요한다. 이거 맞는데 이것은 무슨 것이 틀렸는가 하면 법률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입니다. 경제적 재산설이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 의미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판례 보세요. 판례 보시면 경제적 관점이다. 그리고 밑에 구체적 동그라미, 구체적 의미다. 그래서 막연한 위험 가능성은 안 된다. 그거 알아두셔요. 여기 시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구체적 위험. 그리고 막연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올바르게 설명된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1번. 보관 중인 자가 타인 부동산에 근당권 설정 등을 했대요. 그럼 기수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매각했대요. 그럼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거잖아요. 새로운 법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불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도 뭐가 돼요? 횡령. 그러니까 횡령 더하기 플러스 횡령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경합범. 됐나요? 자, 2번 가볼게요. 절도범이 보관하고 있던 자가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죄가 되지, 보관죄가. 근데 그 처분했다고 하면, 앞에 처분했잖아? 처분했다고 하면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어요.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횡령죄가 되질 않아요. 자, 타인 사무 처리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서요. 그 다음에 기망해하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받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사기죄가 되고, 그 다음 사기죄만 되나요? 배임죄까지 되는 거예요. 배임죄. 그래서 이것은 두 개의 죄가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것인데, 조심할 것은 잘 봐요. 행위가 한 개인지 두 개 잘 봐요. 타인 사무 처리자가 임무 위배하여 여기서 잘 봐요. 본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뺏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행위가 한 개, 두 개. 행위가 한 개, 두 개요. 한 개잖아요, 한 개. 그래서 이것은 두 개가 다 되는데 상상적 경합이다. 이렇게 배워요. 이 총론 시간에 배워요. 총론 시간에. 그 다음 밑에 질문. 대표이사가 임무 위배하여 어음 발행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가 무효라 할지라도 그 어음이 실제적으로 유통되었다면 기수가 돼요. 잘 봐요. 자, 임무 위배하여 어음을 발행하잖아요. 그럼 착수가 돼요. 착수가 되고 유통이 되면 기수. 자, 만약에 if 유통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미수가 된다. 이런 말. 이 판례, 최신 판례. 답이 그래서 2번이 되는데요. 자, 요 4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쳤어요? 쳤지. 자, 쳤으면 마지막에 유통이 되었다 그랬지? 유통이 되었다면 기수가 되고요. 그 밑에 유통이 안 됐다 그랬지? 유통이 안 됐다 세면 쳐볼까요? 그럼 뭐가 돼요? 미수죄가 된다. 이런 말. 꼭 좀 알아두세요. 최신 판례입니다. 언제 나왔지? 나온 지 얼마 안 됐지? 3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주급 납입했다. 그렇지? 바로 인출했다라고 딱 풀었지? 전 시간에 풀었어요. 무슨 회사 소유가 된 적이 없다. 한 번도. 그래서 이 돈을 썼다 하더라도 임의로 인출했다 하더라도 횡령이 되지 않고 배임이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은 맞아요. 자, 2번은 동산 얘기 나왔네. 동산.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입니다. 중도금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제3적이 양도해버렸다 할지라도 배임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부동산하고 틀리죠. 타인 사무가 없어.
왜냐하면 타인 사무가 없어. 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3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대물 변제 예약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대물 변제하기로 한 것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배임이 되나요? 배임이 안 돼. 말 그대로 이게 대물 변제니까. 대물,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해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건의 종류는 많겠지. 물건의 종류는 많단 말이에요. 어? 뭐 물건은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원금을 3억을 빌렸는데 3억을 주지 않고 저걸 다른 걸 주겠다. 저기 저 건물, A라는 건물, B라는 건물, C라는 토지, D라는 임야 주겠다고. 그러니까 A를 못 주면 B를 주면 되는 거지. 그게 대물 변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 해주고 딴 사람이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이 되지 않아. 다른 걸 주면 되는데 다른 걸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원래 채권자에게 주지 않고 다른 자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배임이 되지 않아요. 그게 대물 변제 특성이야. 자, 미리 부동산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담보 제공하여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잔금을 지급하는 약정, 이 약정이 바로 밑에 재원을 마련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할 뿐이다. 이 방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이 방법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건 타인 사무 처리가 되질 않아요. 즉 배임죄가 되질 않아. 이 방법이라고. 돈을 마련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렇지? 돈을 마련해준 방법을 약속을 정한 것이지. 약속을 정한 것은 이 약속을 정해준 것만으로는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민사 문제로 갈 문제지 형사 문제로 갈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치? 자, 4번 가볼게요.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금전 채무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갑 그랬네요. 자, 밑에 줄.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동의 담보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되는 거 맞지? 감소시켰으니까 손해가 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 2번. 가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하여 말소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중도금 받은 사람이 중도금 받은 다음에 제3자에게 담보죄로 가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말소했습니다. 경리해주는 순간 뭐가 돼요? 경리해주는 순간 이게 기수가 됩니다. 기수가 된다. 말소했다고 해서 빠꾸 후지는 없습니다. 그냥 배임죄 기수가 돼버리지. 동그라미네요. 중지미수 안 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3번에서 배임 수재죄 같은 경우에 그렇지? 신임관계 있으면 된다. 반드시 권한이 있을 필요가 없다. 맞지? 맞습니다. 권한살이 아니거든. 대물변제 예약했잖아.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안 된다고. 그 다음 미음범. 자, 일괄 매수하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마지막 감정평가와는 전혀 다르게 상대방의 사적 계약을 낮게 평가하고 경업오지 가격을 높게 평가해서 밑에 누구로부터 이득을 취하게 하고 누구로 손을 끼쳤지? 배임죄가 된다. 저도 처음 보는 판례인데 이런 판례가 있네요. 이런 판례가 있는데 맞는 말이야. 그렇지? 답은 2번. 자, 5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위험초래. 위험범위니까 된다. 끊고. 자, 대표이사 갑이 있네요. 자, 밑에 줄. 회사 이익이 아닌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 어떤 걸 썼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야. 그럼 배임죄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악의 중과실이지. 악의 중과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해준다 안 해준다? 이 사람을 보호할 만한 가치가 형법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계약서는 다 뭐가 단다? 이 모든 계약은 무효 처리합니다. 무효 처리. 그래서 이 대표이사가 한 모든 계약 행위를 무효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회사에게 손해가 났다 없다? 회사에게 손해가 났다고 보지 않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배임죄가 안 돼. 답은 1번입니다.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하는 것은 고유권한 보조기간 다 됩니다. 그 다음 자, 중도금 받은 사람 이중매매할 때 배우지 그치?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등기를 이행하였다 그랬을 때 이것은 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되질 않아요. 배임죄가 되지 않아요. 맞는 말. 이 선매수인이 이 제일 매수인에게 해준 것은 되지 않는다.
대신 뭐는 가능하다? 이 후매수인에 대한 다만 후매수인에 대한 사기죄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때는 왜 나한테 해줄 것처럼 하면서 돈을 받아갔는데 결국 나에게 해주지 않고 원래의 제1매수인이 해준 것은 나에게 사기친 거잖아. 그렇지? 금전 이익 편취 목적으로 사기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죄는 가능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4번. 새마을금고 인직원이 동일인 대출 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초과 대출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뭐가 되지? 이것은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위반죄가 되죠. 위반죄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대출 초과 행위를 했다고 해서 결국 이 초과 행위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새마을금고에게 손해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조건이 있지. 조건이 있어요. 대출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 말.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바보니 그냥 돈만 막 빌려줘요. 저 사람이 재산이 얼마 정도인지를 가늠해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건물이 몇 채가 있어요. 건물이 몇 채가 있는 사람은 돈 많이 빌려줘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인 대출 한도를 1억으로 제한했다면 1억이 아닌 2억, 3억을 빌려줬다 하더라도 저 사람에게 재산이 억수로 많은데 그래서 대출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만큼 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는 새마을금고에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6번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1번 문제. 제1순위네요. 제1순위로 약정을 했다면 제1순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밑에 후순위인 2번, 3번을 해주냐고. 그러면 순위가 밀리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배임죄가 된다고 보는 거지. 틀렸네요. 자, 2번 질문입니다. 자, 전산상입니다. 전산상으로서 외상대금 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보았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전산상으로만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손해가 안 났어요. 손해 발생 안 했다니까요. 전산상으로만 그렇게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돼요. 자,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않죠. 영득행위설이기 때문에 영득행위설이지 권한설이 아니거든. 맞는 말이지. 답은 1번 되겠네요. 자, 4번 볼까요? 개인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작성하였다. 그래서 회사의 법인 임금을 알아냈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되나 안 되나? 돼야 안 돼. 이거 안 돼요. 이게 왜 안 될까요? 될 것 같은데. 아니, 은행이 바보야. 은행에 왔는데 대표이사가 은행에 왔거든. 근데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금 채무에 대해서 개인 명의로 쓴 차용증에다가 자기 개인 재산이 아니고 회사 재산을 갖고 회사 법인 임금을 알인하고 있을 때 그 회사 직원이 은행 직원이 몰라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이 배임의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회사 직원이 은행 직원이 모르냐고요. 그래서 나와 있잖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되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악의 중과시. 그래서 무효 처리한다니까. 그래서 무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손해 발생 위험도 없다고 보는 거야. 무효가 되기 때문에. 7번 갑니다. 7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금기관 임직원은 타인 사무 처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배임죄가 안 돼요. 맞고. 자, 담보권자, 채권자. 변제기 경과 후라 그랬어요. 담보권을 실행하겠죠. 맞지? 그래서 부당하게 염가를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이 안 돼요. 왜요? 이건 자기 소유니까. 왜냐하면 자기 소유, 변제기 경과한 후니까 채권자 자기 소유가 된 것이므로 막 싸게 팔아 제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안 돼요. 틀렸어요. 3번 가볼까? 징수하지 않은 상태라면 타인 사무 처리가 되질 않아요. 징수해야지만 타인 사무 처리되지. 계주 같은 경우에. 자, 전 회장이 부담해야 할 원천 징수 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회사의 자금으로 대했을 때 배임죄가 된다. 맞지? 손해가 난 일을 했기 때문에. 자, 8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했어요. 1번 풀었잖아. 2번도 풀었어. 1번 맞는 말이고 2번 틀렸어요. 3번. 채무자가 양도담보를 제공한 다음에 계속 보관 중인 동산을 변제기 전에 처분했다. 변제기 전이라 했잖아. 그치? 이것은 여전히 채무자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임의로 처분했다고 했을 때 배임죄가 돼요. 배임죄가 되는데 뭐는 안 돼요? 횡령은 안 돼요. 횡령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소유물이니까. 변제기 전에는 뭐다? 이게 채무자 소유가 돼요. 채무자 소유가 되지만 임의로 처분했다고 했을 때 이건 채권자를 해친 행위야. 채권자를 해한 행위. 해한 행위. 해했다는 말이 무슨 채권자를 해쳤다.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 이런 말. 맞는 말. 그 다음 모두 징수했다면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됩니다. 지급하지 않았으면 배임죄가 되는 거 맞습니다. 동그라미. 정답은 1번. 자, 9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바르게 된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동산이지, 동산. 동산 같은 경우는 중도금 받았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안 된다 했어요. 자, 금기간 임직원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했어요. 타인 사무 처리가 되지 않아요. 예금주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은행에 돈을 넣게 되면 그건 은행 소유가 돼버려요. 넣는 순간. 여러분들은 은행에서 통장을 하나 만들어주잖아요. 여러분한테,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은 통장에 근거해서 반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그게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유가 되는 것은 내가 집에 갖고 있을 때 내 소유가 되는 것이고, 은행에 예금을 하는 순간 그들은 은행 돈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봐요. 자, 자동차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에 대한, 갑회사 자동차에 대한 취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일단 배임죄가 돼요. 배임죄. 왜냐면, 이 성명불상이 누구에게 간지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취급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니까, 결국 은행에 손해가 났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 이런 말. 그러니까, 여러분 차를 한 대 사잖아요. 차를 한 대 살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을 은행에서 대출해준단 말이에요. 뭐, 신한은행에서 무슨 국민은행에서 무슨 돈을 빌려주잖아요. 빌려줄 때, 거기다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그, 저당권 설정된 차를 어떻게 팔아요? 그치? 근데 그걸 판단 말이에요. 팔 때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판단 말이에요. 파는데 그 차가 어디 간지 없어. 어디 간지 갈 수가 없어서 행방불명됐어. 그러면 결국 은행이 손해본단 말이에요. 은행이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요 성명불상에게 제3자에게 차를 팔게 되면, 이게 바로 배임죄가 된다. 그 다음에 4번은 풀었습니다. 영득행위설이다. 영득행위설이기 때문에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않죠. 그런 말이죠. 답은 3번, 2번? 2번 되겠네. 2번. 다음 페이지 봐요. 자,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배임죄 위헌범이지? 위헌 발생이 필요하고요. 법률적 관점이 아니고 경리적 관점이라 했다? 이게 틀렸어요. 자, 전산상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은 그 전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실제로 손해가 난 것이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된다 했고요. 자, 약소금을 발행했네요. 대표이사가. 그런데 그 밑에 줄, 그 약소금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했다잖아요. 유통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배임죄가 안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요거는 변경적 판례. 요거는 과거 판례. 과거 판례. 요 지문은 과거의 지문이에요. 과거 판례 지문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그 다음 페이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여기서 유통이 되었다면 이렇게 기수가 될 것이고, 밑에 유통이 안 되었다면 미수가 될 뿐이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전화위적 판결로. 그 밑에 화살표 돼 있죠? 화살표.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취지의 판례는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달 판례는 변경을 한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올라가 보세요. 자, 인색이 나왔네. 인색이 동산이지? 동산이다. 자, 중도금 받았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안 된다는 거죠. 정답은 4번. 다 틀렸네. 자, 11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적절하게 설명한 것을 그랬습니다. 자, 중도금 수령 같은 경우에 동산 같은 경우는 배임죄가 안 된다 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가했다 할지라도 이득을 취득한 거 없잖아요? 취득해야 기수인데 그럼 배임죄가 안 돼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횡령했다면
횡령죄 되는 거죠. 되는데 지분 비율에 따라가 되는 게 아니고 전액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대표이사가 임무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했다. 그러면 배임죄가 되죠. 손해가 날 행위를 했는데 틀렸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하고 싶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위헌범위니까 위헌 발생 나왔네요. 끊고. 그 다음에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해서 체결해야 할 공사 도급 계약을 수의계약에 따라 체결했잖아, 그치? 일반 경쟁 입찰 안 보고 왜 수의계약 체결하냐고. 근데 이것이 그 밑에 줄. 예상되는 공사 대금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아니라 했잖아. 아니라는 조건을 따랐잖아, 그치? 그때는 손을 간 것이 아니라서 배임죄가 되질 않아요. 이런 판례도 있어요. 답이 1번 틀렸어요. 그 다음 2번 풀었지. 선 매수인에게 등기를 임무를 이행했다면 후 매수인 등 관계에서 배임죄가 안 된다고. 배임죄가 안 된다. 다만 사기는 가능하다. 그 말씀드렸어요. 자, 대표이사가 있네요. 그 밑에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회사에게 자금을 대했잖아, 그치? 그럼 손해가 날리기 때문에 배임죄 되는 거 맞지? 주금 납입은 다 횡령 배임 안 된다니까? 틀렸고요. 정답은 4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